어, 요즘 이제 제가 기계를 고철 처리를 이제 많이 했는데 창고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창고를 많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많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철도 많이 정리하고 계속 이제 정리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정리만 너무 하니까 또 기계 수리도 잘 안 되고 한 두 달 정도 계속 정리만 했고 지금도 아직도 좀 뭐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정리할 소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신의 경쟁력이 있는 것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경쟁력 있는 것 자체도 내 경쟁력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을 더욱더 이제 집중력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저희가 보니까 이것저것 선택을 다 했지만 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기계가 귀해서 기계도 귀하고 물건도 귀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귀했죠. 제 어렸을 때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남이 버린 세탁기도 주워서 쓴 적이 있고 가구 같은 것도 저희 공장에 아파트에서 버린 가구들도 그 벽면에 그 공구 다이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장에서 뭐 물건 가져오거나 할 때 다 나중에 뭔가 쓰지 않을까 해서 그 처박아 놨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제 그 효과 중심 업무에서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제 집중하는데 기계를 파는데 품질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잡스러운 것들이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계 수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 수리하는 그 시간에 방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리의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계 수리하려면은 그 기계를 또 분해를 해가지고 바닥에 깔든지 뭐 테이블에다 두든지 해야 되는데 공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충분한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고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소재 같은 것도 환봉이라든지 밀링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살 때는 단가가 뭐 1,000원, 1,2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뭐 3,400원에 이제 고철 처리를 한다는 건 까지고서 나니까 굉장히 뭐 좀 기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안 쓰는 소재는 자꾸 그게 쌓아두고 안 쓰는 부품은 계속 그걸 쌓아뒀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주 종목이 그 보조로 가고 보조가 다시 주 종목으로 가고 그래서 난을 키워야 되는데 난 자리에 잡초가 나게 되는 거죠. 잡초가 귀여워서 잡초가 이제 새끼 때 이렇게 싹이 났을 때는 잡초 새끼도 예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싹을 잘라주지 않았을 때 난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양분을 뺏겨서 나는 모양이 안 나오고 잡초만 무성하게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 공장이 결국에는 잡초만 많은 공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고 버리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뭐 다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기계 부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질 못하고, 모터 같은 것도 엄청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몇만 원짜리 부품 있냐. 근데 실제로 제가 기계를 수리하는데 그거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를 신경 쓰게 되면은 하루에 그 큰 기계를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큰 기계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한 달 뭐 1년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기계 하나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요.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기계가, 그 큰 기계가 이제 필요할 때 실제로 팔리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건 적체가 되고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계를 사도 경쟁력이 안 생겨가지고 똑같은 기계지만은 품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계속 쌓여놓은 그것 때문에, 쌓인 그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게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 나가고 자릿세 나간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싸게 팔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투자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집중을 이제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적 집중.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 공구면 공구를만 파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구는 이제 물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작기계면은 공작기계만 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원이 갖춰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물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공구를 하거나 뭐 기계를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없는데 이것저것 뭐 물건만 잔뜩 있고 또 정리가 안 될 경우에 그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떨어져서 그게 결국에는 시간만 잡아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적인 물건과 공적인 물건을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장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놨어요. 스피커를. 근데 그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계하고 일하고 관계없는 것들, 자기 사업장에 대부분 이제 자기 사업장에 색스폰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는 경우도 있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휴식하는 그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공간까지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요, 뭐 저희 창고에 막 가구나 책상이나 뭐 저희가 갖다 놓은 뭐 책류, 서적류, 대학 교재, 그 다음에 운동화,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이불, 막 별게 다 나왔어요. 이번에 그 별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걸레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캠핑용품, 낚시용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난로도 엄청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그 사업적인 그 기계 그 매장에다가 구석에다가 자꾸 두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중에 놀러 가면 쓰겠지 해가지고 뒀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냥 뭐 이게 무슨 기계 전시장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무슨 잡화점인지 아니면은 뭐 중고 가전 전시장인지 아니면은 뭐 중고나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 달 내에 월세는 나가고 제가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는 또 월 단위로 결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업종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내가 노는 거에 중점을 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한 물건을 둔 건지, 그게 우선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내 주종목에 맞게끔 창고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면은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창고에다가 사적인 물건을 두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공간에 중복되는 거는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주종목이 아닌 거는 밖으로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거기서도 버릴 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쌓아놓으면은 폐기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고선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 나중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의자 같은 거 많이 버리잖아요. 쓸만한 거.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는 물건이 귀했으니까 막 이런 게 저런 게 좀, 우리 힘들 때 쓰면 되겠다 하고서 갖다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거 다 돈 내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안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하는 그 업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막 이렇게 어떤 그 기계 가공집 보면요, 웃긴 상황이 있어요. 여기가 그 가공집인지 기계상인지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공집에 갔는데 그 기계상만큼 기계가 많아요. 이제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막 사가지고, 그럼 막 이게 빼곡해. 누구 기계 맡아가지고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앞마당에다 기계 막 재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막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의 그런 숨통을 넘어가는 경우까지 그렇게 기계를 두면은, 그거는 아마 그렇게 기계 막 사다 놓은 사람 치고 일 있다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간을 둬야지 재료가, 소재가 오고 그러면은 가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하는데, 너무 많이 그냥 어디에다 처박아 놓고 쌓아 놓고 바닥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일이 되겠냐고요. 기계상도 똑같아요. 기계상도 똑같고, 너무 잡스럽게 많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냥 뭐 다다익선 다양하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관리 안 되는 거 많으면은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고, 그냥 깔끔하게 몇 개만 확실한 걸로 해가지고 제대로 고쳐서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계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확실하게 몇 대만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나가기 좋게끔 해놓고 완벽하게 고쳐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보면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거,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연매출이 훨씬 더 되게 높은데, 저희처럼 보면은 뭐 돈도 안 되는 거 자꾸 쌓아두고, 대부분 이제 뭐 돈 안 되는 거는 다 저희한테 이제 톱수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그거를 몰랐어요. 다 왜 우리한테만 다 주나. 저는 몰랐는데, 저희 자체가 그냥 뭐 돈 몇만 원 벌자고, 몇십만 원 벌자고 이렇게 갖다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손을 보는데 오히려 더 돈이 더 들어요. 이게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뭐 오히려 더 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릿세도 안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자가 되고 돈을 만지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쟁력이 높은 거를 이제 알고 그거에만 올인을 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저기 구독자님이 2개의 기계를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막 바닥에 막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고철이 막 굴러다니니까 도저히 막 그게 수리에 집중이 눈이 안 가더라고요. 막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정리만 했어요. 정리만 해가지고 그냥 뭐 다 뭐 계속 맨날 정리하고 맨날 고철 처리하고 맨날 폐기물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하나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판매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시켰다는 보람은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몇 가지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육개장 하는 집은 육개장만 두고, 뭐 김치찌개만 하는 집은 김치찌개하고 뭐 몇 가지만 둬야지, 이것저것 메뉴만 다양히 해봐야 결과적으로 그거 뭐 먹는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맛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품목만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돈 잘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